이를테면 제가 블랙핑크 제니의 루비라는 앨범을 리뷰를 해야 된다면 그 앨범 들으면서 이제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적어놓거나 어디에 기록을 해두는 거죠. 이 앨범에서 어떤 포인트를 짚어내야 되고 이런 점이 훌륭하다 아니면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대부분은 포인트를 짚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음악 평론가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이게 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혹시 대중음악 평론가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지 대충 이렇게 그려줄 수 있으실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주위에 음악 평론가가 없는데 없죠. 음악 평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가 음악 평론가로서 전업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일과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우선은 음악 평론가도 여러 가지 정해진 스케줄이 있죠. 칼럼 마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을 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면 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K-POP 참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1회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맞춰서 대외적으로 스케줄을 짜는 날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은 어느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자문을 해야 된다거나 강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날은 이제 외부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글을 쓰고 그리고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 제너레이트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세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동병상련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도 오면서 막 조명 세팅하고 카메라 세팅하고 그러다가 막 날려먹기도 하고 그런 날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야, 이 주영님도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게 따로 음악 감상을 하는 시간을 블락을 해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쉴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음악을 들으신지가 참 궁금했거든요. 블락을 해놓는다는 게 어쨌든 감상 시간을 정해둔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멋모르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정해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 찾아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좀 정해놓은 게 뭐냐면 일단 오전에 일어나서 뉴스 스크랩을 합니다. 오늘 무슨 음악이 릴리스가 됐고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음악 뉴스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스크랩을 하고 여유 시간 그러니까 뭐 마감을 할 때 빼고 그리고 뭐 방송 출연할 때 빼고 이럴 때는 항상 음악을 듣는 거죠. 이동 시간 활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틈 나는 대로 음악을 듣는다라는 말도 맞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음악을 듣는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 정해진 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걸 안 하면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해놓는데 또 유연하게 갈 땐 유연하게 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음악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일을 위해서 들어야 되는 음악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앨범을 리뷰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앨범을 듣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훨씬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건 사실 음악 감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음악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익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 마감 시간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 자체는 조금 다른 식으로 배분을 해서 듣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악 감상 즐거움을 위해서 네. 아니면 좀 새로운 음악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들을 때와 앨범을 리뷰할 때 듣는 자세가 좀 다른가요? 좀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영화 평론가, 영화 기자분들도 시사회 같은 데 가보면은 영화 보시면서 막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음반 리뷰를 할 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 제가 뭐 블랙핑크 제니의 루비라는 앨범을 리뷰를 해야 된다면 그 앨범 들으면서 이제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적어놓거나 어디에 기록을 해두는 거죠. 이 앨범에서 어떤 포인트를 짚어내야 되고 이런 점이 훌륭하다 아니면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루비라는 앨범이 이제 예시로 나왔으니까 딱 발매가 된 시점에서 그거를 딱 보고 어떻게 리뷰를 진행하시는지 계획을 하시는지 혹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음악평론가든 자기 채널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음악평론가분들은 제안이 들어와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이 없으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은 결국 개인의 블로그나 개인의 마이크로 사이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면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청탁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약간 비참한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앨범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죠. 그럼 이 앨범이 언제 나오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죠. 발표하기 사실 전에 많이 듣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발표일을 기록을 해두고 릴리스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사전에 공개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를테면 티저도 있고 뭐 이번에 제니의 예를 들면은 그 애플 뮤직의 지앤로우 쇼에도 나왔거든요. 그다음 버라이어티랑 인터뷰한 영상도 올라왔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뭐 크레딧도 미리 체크해두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Like Jenny라는 노래는 프로듀서 디플로가 참여를 했었고 뭐 마이크웨이브 메이드도 참여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머리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음악이 이런 스타일로 나왔고 저런 음악은 저런 스타일로 나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장점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각 청탁을 준 매체나 커뮤니티나 이런 곳들의 성격을 감안해서 글을 쓰든 말을 하든 방송을 하든 저만의 콘텐츠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좀 더 큰 그림을 좀 보려고 많이 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포인트를 짚어낸다고 하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중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평론가다 보니까 대부분은 포인트를 짚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듀서와 이런 방향의 노래들을 냈고 그게 약간 어떤 음악 씬에 있는 흐름에 연관이 있고 이런 뭐 그런 요약하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해외 프로듀서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리고 뭐 최신 유행하는 장르들을 많이 사용했다. 이 제니의 루비라는 앨범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저의 의견을 잠깐 넣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앨범은 굉장히 내가 듣기에 좋았다. 아니면은 이 앨범은 이런 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같은 것이나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한테 좀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결과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제 자신이 잘못되거나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한 모순이 되겠죠. 그리고 그 콘텐츠도 진실하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게을러지면 안 된다라는 것 같아요. 음악을 안 들으면 음악 평론가로서 기능하면 안 되죠. 이거는 운동을 안 하는데 운동선수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기초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초적인 부분만 좀 잘 지켜져도 우리 사회가 좀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지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데 네. 아웃풋 일정이 너무 많다 보면 가끔 인풋을 못 하게 되고 본인에게 좀 엄격하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쓰세요? 뭐 자만하지 않은 게 첫 번째죠. 뭐 내가 여기서 글을 쓰고 어디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그건 이제 운이 좋아서 기회가 온 것이고 누구랑 인터뷰를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으로 생각하면 이건 내가 잘해서 이뤄낸 게 아니라 시기와 때가 잘 맞아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다면 이 시기와 때를 잘 살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항상 완벽한 결과물은 없다. 그때 당시에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을 뽑아내자라는 주의로 항상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엄격함이고 뭐 나머지 일상 같은 경우는 뭐 기상시간이 항상 뭐 6시를 지키려고 한다거나 음악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든 할당량을 채워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이 앨범은 꼭 듣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게으르지 않으려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건 임진모 선생님은 또 말씀이시긴 한데 돈 버는 습관을 길러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평론도 자립해서 하고 제너레이트 채널도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느껴요. 이거를 누가 스폰서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벌어서 온전히 그냥 뭐 예를 들면 다 카메라 장비 돼요. 제가 다 해요. 장비 제가 제 돈으로 다 샀어요. 편집 제가 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비용은 사실 생각하면 엄청나게 미미합니다. 돈 벌려는 습관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통해서 수익을 못 만들어내면 다른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서 나의 꿈을 지원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네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진짜 오래오래 하려면 돈을 그걸로 벌려고 바득바득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뭐 되면 좋겠지만 좀 외부에서 돈을 버는 습관들을 좀 길러서 고유히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그래야 내가 하는 콘텐츠에 좀 더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항상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중음악에 대해서 글 쓰고 말하고 콘텐츠 만들면서 돈을 번다. 이건 정말 감사할. 축복이에요, 축복. 네, 이런 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맞게 봉사를 해야죠. 기적을 대하는 태도는 그 안에서 오래오래 진실되게 할 수 있게 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그 네. 섹터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거고 그걸 할 수 있게 오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외에서 돈을 버는 습관을 가져가려고 하는. 네,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